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장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직무대의 해양정책과장 임성광입니다. 지난 7월 23일 천수만 상해역에서 발생한 해수 수색 변화와 대규모 구유물 발생 등 이상 현상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물 발생으로 인해 고통받으신 주민분들께 깊은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창의해역에서는 짙은 갈색에 가까운 해수 수색 변화가 나타났고 소나무 수문과 고장교 인근을 중심으로 다량의 구유물이 발생하면서 악취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관계 전문기관의 구유물질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충남연구원에서 종합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확인했습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구유물질 조사 결과 식물성 미세조류가 섬유에 뭉쳐진 것으로 해수종인 헤테로시그마가 우선종으로 확인됐습니다. 헤테로시그마는 서해 연안에서 흔히 출현하는 식물성 미세조류로 영양점이 풍부하고 수온과 광양 등 환경 조건이 맞을 경우 급격하게 증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수를 분석한 결과 헤테로시그마 외에 와편모조류, 유조류, 잠수산 녹조류 등 여러 미세조류가 혼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유해물질 발생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담수어 방류에 따른 질소, 임 등의 영양염류와 감수산 미세조류의 해수 이입입니다. 조사 결과 천수만 해역에 있는 4개 감수어에서 1차로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약 1,718만 톤, 2차로 7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약 2,362만 톤의 감소가 방류됐습니다. 실제로 상시 선착장은 낙원배에 비해 총 질소가 약 10배, 총 인이 약 29배 높은 정도로 관찰됐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예상과 일조량 등 환경 조건의 변화입니다. 영양염류가 높은 상황에서 일조량이 증가하면서 미세조류가 급격히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됐고 이후 강우와 일조량 감소 등 환경 변화가 발생하면서 미세조류가 대량으로 산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해리와 바람 등에 따른 특정 해역으로의 집중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운용 해양 예보 시스템을 활용한 담수 이동 통로 시뮬레이션 결과 홍성호, 고령어는 방류 약 5일 후 가도로까지 이동한 후 바닷물과 혼합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나모, 간호로는 조류 유속이 낮아 방류수의 이동 확산 범위가 제한되어 정체 수역화되는 특성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구나모는 이 방류 시에도 수문을 통해 녹조성 유유 미세조류를 포함한 담수가 지속적으로 소량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상위 확장을 위한 공유수면 내립 공사를 하면서 설치된 오탑 방지망이 유유물질이 외부 이동을 저해함에 따라 구나모, 수문합 등 유유물이 집중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담수어 방류로 천수만 내 염류량이 증가했고 높은 일조량이 더해지면서 해양성 미세조류가 대량 증식되었으나 강수, 일조량 저하 등의 환경 변화가 반복되며 미세조류의 대량 사멸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멸한 사체들이 바람, 조류 등의 영향으로 특정 해역에 밀집되면서 응지, 집적돼 기형켜, 콧물 형태로 해수면에 부여하고 이것들이 부패하면서 악취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현상은 한 가지 요인을 보기 어렵고 담수어 방류에 따른 영양조류 이익과 환경 변화 요인, 미세조류의 증식, 사멸 후 해류, 바람, 해역의 정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수문 방류제 수문해수의 운수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문 관리자에게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9월 중순까지 해상공사 오탁 방지막을 이동하여 해수 소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의회, 도, 농어촌공사, 현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가칭, 담수어 방류 사전 협의체를 구성해 담수어 방류량과 방류 시기를 사전에 협의하고 수질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축분유 배출 처리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감소와 해양 환경이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감소로 유입되는 하천과 손해 소지를 함께 가설하기 위해 하수 공공처리 시설과 하수관로 정비,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확충, 해수 처리 시설 고도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비정오염 저감시설 설치, 인공습지 조성 등 위험내 및 혼해 수질 개선 사업을 병행하겠습니다. 특히 중점관리 호소 지정을 통한 대규모 정화사업 추진도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해양 환경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천수만 해역 청정어장 재생 사업을 통해 오염 퇴적물 인양과 저지 경운, 우회살 소득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천수면 해역에 대한 감소 배출 영향 평가 연구 요구를 실시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적 해양 환경 관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번 천수만 이상 현상은 다양한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통해 충청남도는 감소 방류 관리부터 수질 개선, 해양 환경 관리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 어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천수만의 해양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답변은 보다 전문적이고 소상한 답변을 위해서 역학조사 결과는 윤종주 풍남연구원 최해안 기후환경연구소장께서 하시고 재방을 방지대책은 분야별 소관부서에서 하시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민지건 기자인데요. 농어촌 풍남부와 농어촌공사가 같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 결과는 일치하나요? 이번 조사는 도와 국가 연구기관 그리고 충남연구원하고 저희가 있고요. 농어촌공사와 합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가 만약에 각기 다르게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어느 기관 조사를 따르게 되나요? 네, 저희 도조사는 저희 도조사 결과를 가지고서 이 자원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할 거고요. 필요한 조치는 이제 단계 부서에 요청을 해서 후속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농어촌공사는 별개입니다. 근데 사실 풍성과 관련한 책임 소재가 책임 소재를 따질 만한 그런 사안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풍년도가 책임 소재에 대해서 분명히 할 그런 입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번 조사는 유해물질이 어떤 종류였고 그 다음에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한 거고요.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책임 소재를 말씀하셨는데 이 책임 소재와 관계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조사할 건 없습니다. 네, 기자님. 여기 대책 부분에 보면은 감소에 유입되는 수질 관련해서 이거를 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들어오는 수질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감소 자체의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예전에 예당호가 아니라 삽교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삽교호물은 농업용수도 쓸 수 없는 정도의 수질입니다. 근데 삽교호에 유입되는 물은 2급수 내지 3급수 정도 돼요. 이미 그 앞에 4개의 천, 남양천, 곡교천, 삽교호, 삽교천 이렇게 다 해갖고 그런 데들은 전부 다 수질정화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물은 2급수인데 삽교호에서 운전조수지에서 퍼내면 5급수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삽교호가 아시겠지만 79년도 10월 26일 날 완공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청소를 안 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다른 감소들도 비슷한
않다라고 봅니다. 이거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농어촌공사죠. 농어촌공사에서 답변이 답이 없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지금 해양수산과인가요? 여기에서 해양 부분에서 이 담소 문제를 해양수산과가 어떻게 처리할 사안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네. 이 수질 관리하는 수질 관리하는 곳과 그다음에 농어촌공사가 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 담수호를 정화를 해야지 담소로 들어오는 물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전 질문 주신 사항이 담소 수질 개선을 말씀을 주신 걸로 지금 담소로 들어오는 물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담소 혼해 담수호가 예. 오염이 되는 거를 어떻게 해결할 네, 거냐. 혼해 수질 개선을 질문을 주신 걸로 네, 이루어져서 네. 이거는 동호소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목청공학과 동업파트가 최현입니다. 지금 홍성호 같은 경우는 지금 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이제 그 인공습지라든지 층강지 이런 거는 지금 만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0억, 그다음에 고령호는 390억 정도. 그리고 간호로 폐종물 준서를 좀 일부 한 상태에서 간호로 같은 경우는 지금 3등급 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홍성호하고 고령호는 이제 준공이 좀 안 됐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지금 줄경 관리 호소를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을 좀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준서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농식품부하고 앞으로 계속 협의해서 좀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하고 우선은 유입되는 이쪽 지역은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도 그 삽교천하고는 좀 다릅니다. 좀 축산단지가 많다 보니까 그쪽이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결의 신분 김종국 기자님. 예, 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그 아무튼 천수만 인근에 4개 담수가 있고 어민분들은 그 다 필요 없고 4개 중에서 어디에서 담수하는 게 제일 영향이 큰 건지 그게 궁금한 것 같던데 그런 것들은 분석할 수 없는 건지 가령 천수만에 있는 부유물들과 4개 담소에 있는 그 물들을 분석해서 비교할 수는 없는 건지 좀 하나 여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아무튼 여기 주신 자료에도 국내에서 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튼 어민분들 입장에서는 재난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도나 국가적으로 재난을 인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 역학조사 관련된 질문 하나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상 관련된 질문을 하나 주신 걸로 판단됩니다. 일단 역학조사 결과를 윤종도 박사께서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상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연구를 수행한 윤종주입니다. 분석을 많은 분들께서 천수만에 이제 4개 간호로, 구나모 간호로, 이제 홍성호, 고령호 4개 호수가 있는데, 지금 장마기 6월 말, 7월 말 정도 되면은, 이제 강우가 좀 집중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방류량이 좀 늘어나는 그런 패턴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개 호수가 사실 동시에 방류한다기보다 순환 방류식으로 방류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한 달 정도 안에 방류량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 방류한 물이 천수만 전체에 이렇게 혼합이 되게 지금 되는 구조인데 어디서 방류한 물이 어디에 영향을 정확하게 미치느냐 이 부분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커피 잔에 이렇게 커피 용액이 이제 혼합되듯이 육상에서 들어온 물도 바닷물에 용해되면서 전체적으로 녹아버리기 때문입니다. 4개 호수가 각각 다른 특성의 담수를 방류한다고 하면 그 기원을 일일이 쫓아갈 수 있겠지만 4개 호수가 모두 농업용 호수입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중금속에 대한 오염은 전혀 없는 4개 호수고요. 대부분 다 농업용, 특히 이제 비료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 공통점을 가진 4개 호수이기 때문에 그 농도가 좀 더 진하다, 좀 더 옅다 이 부분이지 이것들이 바다에 들어와서 섞이면 사실 하나의 물질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특정 호수에서 들어온 부분이
어느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조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있지만 그 방류량이 또 차이가 있고 또 호소의 크기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특정 지금 많은 영향이 있었던 창리 같은 경우는 창리에 어느 호소가 이 방류량이 창리에 가장 많은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지는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수치 시뮬레이션과 이런 실험 결과 아무래도 거리와 방류량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이번 창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 호소는 구나무가 되겠고요. 그리고 옆에 간호로와 구나무가 동시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걸로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홍성호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호 순으로 이제 영향을 밝혀지는데요. 이거를 정확하게 몇 대 몇에 몇 대 비율로 창리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 숫자로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어빈 피해를 받으신 어린이들 보상을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농업 재대책법에 보면 그동안 저희가 이제 보손이나 적조 때 재대책금 재난 지원금을 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것도 사실은 담수 방류로 인해서 바다의 염분 농도가 급격히 변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해양성 플랑크톤이 급격하게 증식하고 사멸해서 생기는 문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농업 재대책법에 이상 조류인 경우에는 이제 재난지원금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민들한테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분. MBC 김지혜 기자님. 네, MBC 김재희 기자인데요. 지금 자료 내신 거 보면 해수 수질 분석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수질 분석했을 때 그럼 해양 생물들이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인지가 하나 궁금하고, 그리고 독성 검사 하셨는지 독성 여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한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수질검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자님 보신 게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질검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수질검사를 국립해양생물장관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원 양쪽으로 좀 했습니다. 이때 저희가 세 종류의 시료를 제시해서 보냈는데요. 첫 번째는 부유물질만 있는 거, 그 다음에 부유물질과 해수를 혼합한 거, 그 다음에 해수 맡은 거, 이 세 가지로 보냈는데 지금 수질검사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수 맡은 거에 가지고 어떤 종류들이 그 해수에 담겨 있다를 검사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독성 말씀을 주셨는데 독성은 이종주 박사님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질 문제와 그 부유성 미세조류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질과 미세조류의 발생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세조류가 항상 바다에 식물성 플랑크톤은 존재합니다. 다만 이 존재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언제 번성할 수 있느냐, 그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상적으로 일조량이 많다든지 또 바다에 순환이 좀 정체되어 있다든지 또 말씀하신 육지로부터 질소와 인 등의 영양염이 좀 많이 들어와서 먹이가 좀 많아진다든지 이런 경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육상으로부터 방수가 많이 들어왔을 때 일시적으로 육상에서 좀 수질이 좀 농도가 좀 높아진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진 물이 일시적으로 바다로 들어오면은 적정량이 들어왔을 때는 바다에 양분이 됩니다. 물고기들도 양분이 되고 바다에 식물성 플랑크톤에도 양분이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은 양이 들어왔을 때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정 양이 들어왔을 때 그 해양에 있는 미세조류나 이런 것들이 번성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있는, 그래서 수질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독성 얘기하셨는데 독성에 대한 부분은 모든 그 미세조류 알갱이들은 독성을 일부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담은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적조 물질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상세한 조류 물질들마다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약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독성의 특성이 다릅니다. 모든 그 조류들이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것들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적조 예찰을 해서 적조 경보를 내리는데 적조 생물은 항상 바다에 있습니다. 근데 이 양이 어느 수치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로 독성이 발현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 천수만 바다가 여름 바다 같으면 적조 독성을 가장 많이 가진
적조 물질이 많이 발견이 되지 않아서 적조 예경보에서 뭐 경보 같은 예비 경보 같은 것도 내리지 않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 있는 이런 미세 조류의 적조라든지 독성을 포함하는 물질의 일정 부피에 담고 있는 미세 조류의 양이 피해를 경보를 줄 만큼 많이 그런 경보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큰 독성에 대한 문제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특정 해역에 이제 사체들이 많이 집적이 되다 보니까 그 특정 해역에 집적된 거기서는 이제 사체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은 다행히 해안가에 주로 이제 표착이 됐기 때문에 신속한 수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독성이 굉장히 많이 제거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들이 직접적인 해양생물에 사인으로 작용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질 분석이 지금 이상이 없다는 건가요? 현재 해양에서의 수질 정도는 예년의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수질이 좀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나오는 구역은 지금 우리 직접 피해가 집중된 창리고 앞 해역에 좀 수질이 안 좋은 수질이 지금 좀 조사가 되고 있는데 요 해역은 아무래도 구나무에 좀 수질 방류한 영향이 조금 남아 있는 해역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또 저희가 또 수질을 모든 지역을 다 조사를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구나무 수문 바로 앞에서 조사를 했으니까 수문에서 조금씩 나오는 물들이 또 영향을 바로 미치기 때문에 바닷물과 완전히 혼합되지 않은 상태의 물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구나무의 수질에 영향을 받은 그 물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수질이 좀 악화된 영향인데 조금만 한 500m 정도 바다로만 나가서 물을 뜨면은 지금 큰 수질에 지금 문제가 없는 상태로 8월 초, 7월 말 8월 초 이상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창리 어업인들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25일, 26일, 27일 그때 바다에서 저희가 해수를 직접 채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그것들이 지금 비도 오고 수온도 떨어지고 이상 상황이 좀 나아지면서 현재 많은 해수가 일부는 바다 환경을 해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방류도 지금 완전히 멈췄거든요. 7월 25일 이후로는 방류를 멈춘 지 지금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바다 상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프라임 경제 오영태 기자님. 네, 프라임 경제 오영태 기자입니다. 현재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인근 천수만 인근 양식장이나 가구에 입은 직간접적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문제하고요. 현재 농업동사 관계기관과 이해관계 속에서 실효성 있는 방류와 시기, 조절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어민들 피해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농업 재대처법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민들이 이제 피해 신청하시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현장을 조사한 다음에 피해 규모를 산출합니다. 현재까지 이제 어민들한테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걸 제안을 드렸고요. 현재까지 신청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규모는 아직 산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확보 방안을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위와 저희 그리고 수문 관계자, 어민들이 참여하는 같이 당초 사전 방류 협의체를 구성하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에서 실효성을 계속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중수의 김영경 기자님. 네, 박사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료에서 붙인 3번 보면은 당초 수질 분석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원인이 구나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왜 여기 수질 자료에는 구나무 쪽 수질 결과는 없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뒤에 자료에서 보니까 이제 오딱방지망이 누rim물 이동을 막았다고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오딱방지망이 없었으면 이 정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두 개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나무 수지를 지금 자료에는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환경기후부에서 매월 구나무하고 간으로는 수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자 조사한 결과를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구나무 수질은 6등급 농업 최고 등급입니다. 가장 나쁜 등급이죠. 그래서 등급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등급이라서 수질이 좀 악화된 상태였다. 구나무의 수질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총유기탄소 TOC라는 그 수치를 들어서 6등급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가 아까 질문이 제가 오탁방지막 말씀 주셨는데 오탁방지막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오탁방지막 때문에 장리해역 내에 이런 미세조류 덩어리가 유입되었다라고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거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오탁이 이렇게 쳐져 있음으로 해서 안쪽에 있는 물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도 좀 장애를 하고 물은 나가죠. 물은 나가는데 건더기가 바깥쪽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거 빠지는 거를 오탁이 봉사하는 저 토사가 외로 영향을 주지 못하게 막는 건데 그렇게 막다 보니까 바깥쪽에서 들어오고 나가면서 이렇게 그 조류 덩어리들이 외로 순환이 되면서 희석이 돼야 되는 그거를 좀 일부 방해한 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오탁을 좀 더 거리를 좀 더 벌리고 사이사이 거리를 벌리고 순환을 좀 더 확보하도록 현재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탁 때문에 이것들이 발생했다고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간접적인 일부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뉴스성으로 한기석 기자님. 저도 박사님한테 한번 방금 그 소나무가 흡수라고 하셨는데 그게 20여 년 전부터 기업도시가 형성되기 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좀 현대에서 간척지로 개발해서 농사를 계속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보나마에서 그 바다로 물을 내버렸을 때 그 바다 어민들이 엄청난 반발을 했었거든요. 그 썩은 물이 다 바다로 와서 어민들 생계를 다 해주고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준설이나 또 적정량의 방류를 어느 정도씩 해왔는지 무슨 책만 대내놓고 방류한다 해가지고 엄청난 양을 방류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제가 하셨는지 그거 한번 감사합니다. 네. 구나무의 방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구나무는 농업용 소수지고요. 네. 농업용 현재 구나무의 수면 관리 권한은 현대건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 관리 권한은 그 수면을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안전 관리나 수질 관리까지 포함하는 걸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관리의 권한과 책임이 현대건설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한국농어총공사로 이관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농어총공사로 이관이 되든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던 수면관리의 책임은 현대건설하고 수면관리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것을 충남도의 잘못으로 연결하는 것은 현재 그렇게 하시면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면관리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 말씀하신 대로 구나무도 구나무로 들어가는 유입 하천에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봤는데 3등급, 4등급, 2등급 괜찮은 수준의 물이 들어가는데 물이 들어가서 수질이 안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 있다는 거는 저희도 몇 년 전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나무로 들어가는 유입 하천의 관리자인 충남도의 역할은 어느 정도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구나무 안 호수 내의 수질을 관리하는 현대건설 측이 지금 책임을 다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여러 가지 협의체 아까 말씀하신 활동을 통해서 수질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기를 지속적으로 건의드리는 쪽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라 그 천수만 자체가 썩어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충남연구원에 의뢰해서 내년 천수만 해역에 대한 수질 검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윤종주 박사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만이 썩어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십니다. 천수만이 썩어 있다고 하면 천수만은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수산자원 보호구역입니다. 전국에서 몇 개 없어요. 그만큼 천수만의 가치가 크고 천수만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그 어업인들의 그 삶을 부정하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천수만은 살아 있습니다. 천수만이 계속 가치가 지속되는 이유는 적정량의 육상으로부터의 영양분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들이 일시적으로 과하게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적정량의 양분이 육상으로 지속적으로 이입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천수만 이용 방안을 계속 구축해서 나가고, 저희가 천수만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을 국가와 함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해역에 비해서 천수만이 특별히 더 환경이 나쁘다고 하는 증거를 전혀 찾을 수는 없습니다. 천수만에 물론 상리하고 천수만 북측 인근 양식장이 집중된 해역에 일시적으로 여름철 지금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산소가 좀 부족하다든지 또 담수의 영향이 좀 집중됐을 때 일시적으로 또 나빠지는 경향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지만 가을철, 겨울철, 봄철에 바로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작들을 여름철에 한철 조금 이제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금 제거한다고 하면은 개선을 한다고 하면 천수만은 계속 우리에게 많은 보물 같은 수산 자원을 공급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시아타임즈 송봉 기자님. 네, 아시아타임즈 손모입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면은 참고 자료를 보면은 창리양 인근 부유물질 대량 발생에 의해서 홍성하고 고령어가 거론되는데 홍성하고 고령어의 부유물질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일단 부유물질은 헤테로시그마라고 바다 플랑크톤이 중 이세조입니다. 홍성호 고령어에서 헤테로시그마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상해 앞바다에 떠 있는 부유물질이 헤테로시그마이기 때문에 홍성호 고령어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DCN 백세 기자.